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는 웹툰, 웹소설로 콘텐츠 즐기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새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웹소설, 웹툰 원작이라는 거 알고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작품은 거의 빠짐없이 포함이 되는데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도 하고 이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웹툰 채널들 구독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불법 유통 문제입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법률발전소에서 법무법인 리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창작물들 법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제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창작을 또 반영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상당히 많이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처벌을 한다. 그리고 사실 적발해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찾아내는 과정이. 그런데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웹소설이나 웹툰 같이 디지털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굉장히 간편하고 복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단할 수가 있고 특히 SNS 계정이나 P2P 그리고 해외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꾸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나를 적발을 하더라도 계속 유사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거나 하는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법 침해가 계속되는 내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불법 유통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플랫폼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일단은 발견하는 즉시 바로 신고하고 또 추적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단이죠. 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또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웹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DRM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에 따라가지고 워터마크 등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조치들이고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최근에 웹툰하고 웹소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한 곳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웹사이트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를 잡아내서 고소했다 이 말이네요. 네, 과거에 이제 밤토끼라는 이제 웹툰 침해했던 사이트가 있었죠. 밤토끼요? 네. 그 이름도 좀 그렇죠. 옥토끼가 아니고. 네. 네. 근데 또 비슷하게 북토끼라는 이제 아이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현재 그 연재되고 있는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불법 유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도박이나 성매매에 관련된 불법적인 어떤 그런 광고들로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고소됐던 사안이랑 되게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되는 게 웹소설이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그 시장이 커졌죠. 네.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웹소설만을 주 타겟으로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RM이나 워터마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과 같은 것들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복제라면 그것이 드러나고 추적이 가능해지는 건데 문제는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DRM 기술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노리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북토끼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웹소설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응징들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오늘의 웹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김세정 씨 주연의 드라마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 웹툰 작가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려내는지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창작하는 과정에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 이런 단어가 그 대사 중에 나오거든요.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일해서 만든 그 창작물을 훔치는 행위라는 거 꼭 아셔야겠고 이용을 안 하시면 아마 공급이 줄어들겠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웹소설의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 방식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토끼는 특히 웹소설만을 직접 타겟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불법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랑 음란 사이트에 배너를 게재하는 광고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들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이트로 차단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도메인을 바꿔서 차단망을 피하고 또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알리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게 그 남의 창작물을 훔쳐서 본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겠는데 앞서서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 고소를 했다는 거는 체증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기 전이라도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배상을 받는 거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사이트들의 추적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자를 특정을 못하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마디로 의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이제 인터폴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북토끼 말고 이제 워터마크 기술과 DRM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업자들을 구속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소송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18년도 가장 대표적인 세계 최대 그 불법 유통 사이트라고 했던 밤토끼 아, 폐쇄가 부끄럽네요. 됐고요. 세계 최대. 네. 네. 거기가 이제 운영자와 종업원이 검거가 됐고요. 피해자가와 또 피해 업체들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이 추징이 되고 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로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고요.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럴 경우에 그 손해액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힌다. 예, 생각보다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수사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잡히고요. 아무리 해외에 서버를 하고 해외에서 도피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그리고 관계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어느 수익 전체는 어떻게든 빼앗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이고 왜 여기다 이렇게 귀여운 이름 자꾸 갖다 쓰지 못하겠으면 좋겠어요. 네. 토끼, 어른아이닷컴 이러면 네. 뭐 재밌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 그렇죠. 안 됩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가 아닌 개인 간의 웹툰, 웹소설 만약에 예전에 제가 문화부 기자할 때도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P2P. 네. 그런 방식으로 주고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사적 이용의 범위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을 하나 보고 이 컷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컷 한번 봐봐,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이렇게 보내줬다. 이런 사적 관계에서 하는 것 자체는 처벌받지가 않고요.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2P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공유해가지고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사적으로서 해당되는 내용들의 일정 부분들을
공유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의 내용을 영리적으로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인 처벌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것도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네,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용자들, 해외의 다양한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다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공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라서 해외의 불법 이용 사례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업체거나 해외 업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해외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적인 소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지 않으셔야 되는데 과금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보는 거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처럼 훨씬 20세기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세기.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네. 훨씬 더 개선되긴 했죠. 맞아요. 그때는 네. 더 과거에는 인식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몇몇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는 결국 창작자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생산을 하려면은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팬들이라면 사실은 원래는 그 창작자들 후원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이런 작품을 앞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작품들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나쁜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앞으로 이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보면 옆구리 한번 쿡 찔러주는 이런 센스도 필요하겠죠. 자, 김정훈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주옥 같은 콘텐츠 감사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예, 오늘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너무 좋은 주제로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규제 관련된 이슈들은 또 로스규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 만드는 노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